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수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북한 소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북한 간부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북한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 간부들 김정은의 등살에 무자비한 숙청과 함께 총살해버리고 모든 책임을 자기들에게만 지우는 이 김정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노골적인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김정은이 앞에서 또 감시 인원들이 보는 데서는 이런 불만 불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반당 반혁명 분자 또 무지와 무능력 무책임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써서 체포되고 숙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자기네끼리 모여 앉아서 또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는 정말 살기가 힘들다고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간부들의 생활 어느 나라까지 떨어졌길래 이제는 저렇게 노골적으로 생활을 못하겠다고 살지 못하겠다고 불만 불평을 누려놓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사실 북한의 간부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책임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간부로 등용되게 되면 자식들까지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고 좋은 학교에 보내서 자기 뒤를 잇게 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계급사였던 것입니다. 사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계급사회, 무계급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라고 했고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 사회는 정말 그야말로 사람들의 낙원과 같은 그런 것으로 북한은 항상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직업도 골라잡고 노동자와 농민의 차이가 없고 즉 농사일이나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들이나 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공산주의 사회에 가면 모든 일터는 기계화되고 자동화 흐름식이고 로봇가 일하고 노동자는 네타이를 메고 제가 지금 네타이를 메고 여러분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타이를 메고 기계를 돌리고 손에 기름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사회. 농민들도 지금 고된 농사일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농민 문제, 먹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항상 김일성, 김정일이 이야기해 왔는데 농민들도 기계에 앉아서 벨트 콤비아 또 콤비네이터와 같은 이런 종합기계들이 일을 하지 농민들도 기계를 돌리면서 손에 훅을 묻히지 않고 일하는 사회,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라고 했습니다. 수요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충족하게 쓰고 남을 정도의 물건이 넘쳐나는 사회,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김일성은 바로 김정일도 그렇지만 공산주의 사회를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 무계급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 가면 계층이 없고 무계급 사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계급도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계급, 나쁜 계급, 토대가 좋고 나쁨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모두가 다 김일성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당 반혁명 분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사회를 여러분 뭐라고 하죠? 유토피아, 세상이 상상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요? 가기도 전에 공산주의 문턱에 가기도 전에 이미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무너진 것은 이미 전 세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 공산주의 사회에 가기 전까지는 과도기 기간이 있고 여기는 계급투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급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이 계급투쟁을 공식화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 가기 전 과도기 과정에는 이것은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층을 여러 계급으로 갈라놓고 또 계층도 여러 계층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오직 간부로 등용돼야만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당과 수령께 충성하고
당과 수령을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그런 혁명 전사로 준비되어 훌륭한 간부가 되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교육이었고 선생님들의 교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 누구도 예외가 아닌 그런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간부로 자라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귀가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것입니다. 간부가 돼야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간부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지금의 간부들의 생활과 예전의 간부들의 생활, 제가 언젠가 한번 피뚝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간부라고 하면 최고위층 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TV에 매번 나오는 사람들을 보았겠지만 즉 김정은이를 따라다니는 약 수백 명의 간부들, 그리고 당전의 정치국 확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수천 명의 간부들, 약 한 2,500에서 3,000명. 이 사람들은 당장인의 정치국 상무위원부터 시작해서 시군당 책임비서들, 그리고 연합기업소 책임비서, 지배인까지 모두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즉 당정연의 정치국 확대 회의에 방청으로 참여하는 북한의 모든 간부들은 최고위층 간부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간부들도 정치국 상무위원부터 이 연합기업소 책임비서 지배인까지 이르기까지 이 고위 간부들 중에서도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공급도 그 계층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면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 위원들이 다니는 공급소는 정치위원 공급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물론 내가 속해 있는 정치국 위원이 인민무력부에도 속해 있고 조선노동당에도 속해 있고 내각 총리도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내각에도 속해 있고 당에도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 정치원 공급소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첩처럼 책처럼 되어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가면 이 책에 이 수첩에는 공업품으로부터 식료품으로 이르기까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생필품의 가지수가 다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장씩 찢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업품, 식료품, 그리고 가전제품까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간부들, 간부만 되기만 하면 모든 공급소에서 공급을 받고 정말 그것도 국정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그냥 주다시피 하는 이 공급을 받던 간부들.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서는 돈이면 다 통한다고 합니다. 북한 돈이 아니라 달러나 위안화, 즉 외화만 있으면 모든 것이 통한다는 것이 지금 북한입니다. 공급소가 사라진 상황에서 간부들이 먹고 사는 길은 달러와 위안화를 보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발생했고 공급소가 있어도 예전만 못하고 90년대 초, 92년, 93년도에 이르면서 공급소 안에 물건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공급이 되지 않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 전체적인 물건이 동인하기 때문에 자기 권한을 가지고 그 공급소를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80년대 말, 즉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모두 무너진 다음부터는 북한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외화벌이 사업소라고 하는 즉 무역회사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위사령부는 호위사령부 무역회사가 있고 사회안전부는 사회안전부 무역회사가 있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권력기관들은 4개, 3개, 4개, 5개까지의 무역회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역회사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의 방침을 받아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체로 국가보위부면 국가보위부, 호위사령부면 호위사령부대로 김정일에게 제의서를 올립니다. 우리는 우리 장병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공급하는 문제를 당에 손을 벌리지 않고 우리 자체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자체로 외화벌이를 해서 일부 당에 바치고 일부는 충상외화벌이로 바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장병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기름, 설탕을 수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의 심려, 당의 심려를, 자, 김정일이죠. 심려를 우리가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의서를 올려서 무역회사가 우죽순까지 생겨났습니다. 제가 있던 주석국 무역회사도 바로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역회사들은 돈을 벌어서 김정일에게는 어느 정도 바치고 그리고 그 돈을
국가보위부면 국가보위부, 허위사령부, 사회안전부 그 우 간부들에게 고반 다 상납이 됐던 것입니다. 김종일에게는 대충 상납하는 형식만 내보이고 나머지는 그 웃 간부들이라고 하는 허위사령관, 그리고 정치위원, 정치부 조직부, 또 허위사령부 부사령관, 공급부 이런 부서들에서 간부들이 모두 착복을 했던 것입니다. 공급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렇게 절묘한 수를 써서 무역회사들을 우죽수천처럼 무역회사가 북한에는 권력기관,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주석부, 제가 있던 군수단, 위사당 경리부를 비롯한 허위사령부 권력기관은 모두가 다 몇 개씩 무역회사를 가지고 일본과 무역을 하고 동남아와 무역을 하고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축적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5년, 96년 고난의 행군에 접어들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형된 것도 바로 외화 착복 문제로 처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형만 하고 총살만 하고 간부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삿대질이나 하는 김정은, 누가 간부들이라고 해서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실제 간부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 김정은 체제는 붕괴 직전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노골적으로 불만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북한 간부들, 하물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평양 시내 주민들도 하루에 한 끼 먹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어쩔 수 없이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것도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부들을 숙청하고 아무리 간부들을 경질하고 아무리 정치국 상무위원을 박탈하고 해임하고 소환하고 다시 임명한다고 해도 북한의 경제나 먹는 문제는 결코 김정은이 호통으로 해결되지